블랙박스는 역시 마이딘 블랙박스입니다. 자, 블랙박스는 역시 마이딘 블랙박스입니다. 7월 13일 블랙박스는 마이딘 블랙박스입니다. 제공 KUMC LA 저녁 뉴스입니다. 담당의 이승주 기자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캘리포니아주는 코로나 팬데믹 스테이지 2로 다시 환원되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 더 이상의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주 전역에서 스테이지 2로 다시 복귀한다고 말하고 가주 내에서 모든 실내 영업 제한령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3단계까지 진행된 경제활동 재개 방침을 다시 환원시키므로 영업금지령을 확대하고 오늘부터 즉각 주 전역 58개 카운티에서 식당, 주점 등 요식업소 실내 영업과 와이너리 및 시음장, 영화관, 볼링장, 아케이드 등 가족 오락시설을 포함한 동물원 및 박물관, 카드룸 등의 영업을 중지하라고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한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를 비롯한 30개 카운티들에서는 교회 등 종교시설 모임과 이 미용실과 쇼핑몰, 비필수 업종 사무실 그리고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 영업과 더불어 특히 시위와 집회는 불가하며 네일샵, 바디왁싱, 타투샵 등 퍼스널 서비스 업종도 다시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하고 이번 봉쇄령 강화 행정명령은 13일부터 즉각 발효되며 각 카운티 보건당국은 필요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뉴섬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한편 LA 카운티도 즉각 개빈 뉴섬 가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3년 체결된 미중 회계협정을 파기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회계협정이 파기되면 중국 기업에는 미국식 회계 규정이 적용돼 미국 증시 상장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로이터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미국의 주주를 위험에 빠뜨리고 미국 기업을 불리하게 만들며 금융시장의 근본 위제가 되는 우리의 우위를 약화시키는 국가안보 문제라며 파기 조치가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회 개협정이란 2013년 중국 기업의 미 회계 규정 준수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즉 중국 기업은 미국에 진출하더라도 미국식 대신 중국식 회계 규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MOU 폐기로 중국 기업의 미국식 회계 규정이 적용되면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신규 상장은 현재보다 훨씬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한국 소식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여비서 측과 여성단체가 어제 피해자를 향한 비난이 많은 상황에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는 것은 피해자 인권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 등에도 인간이길 원했던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행보를 위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고소인의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경찰에서는 고소인 조사와 참고인 조사로 사건의 실태를 파악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조사를 토대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서울시는 본 사건의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직장이다. 서울시는 사건 진실 밝혀지게 제대로 된 조사단 구성에 진상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날 박 전 시장을 고소한 A씨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며 저와 제 가족의 고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 시장의 전 비서 A씨는 지난 8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에서 피해자는 박 시장으로부터 무릎에 입맞춤 등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당했고 메신저로 속옷 차림의 사진과 음란한 내용이 담긴 문자 등 부적절한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피고소인 망인이 돼 공소권 없으므로 형사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지만 결코 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이 사건은 무엇보다 인구 1000만의 서울시장이 갖는 위력 속에서 거부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전형적인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박 시장을 비난하는 문구가 서울시청사와 서울도서관에 붙었습니다. 1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시청사 정문 앞에 설치된 안내 팻말 위에 박 시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문구가 붙었습니다. 청테이프를 이용해 성추행범 박원순 더러워 등을 표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도서관 앞 안내 팻말에도 비슷한 내용의 문구가 붙여졌습니다. 해당 문구들은 이날 오전 6시 20분쯤 서울시에 의해서 제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누가 언제 게시물을 붙였는지 파악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고소 고발 등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검경에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홍 의원은 13일 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피해자가 한 명만이 아니라는 소문도 무성하고 심지어 채용사 역할을 한 사람도 있었다는 말이 떠돈다며 이런 말들을 잠재우기 위해 검경은 수사를 철저히 하고 야당은 TF라도 구성해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성추행의 주범은 자진했고 유산이 없다고 해도 방조범들은 엄연히 살아있다. 사용자인 서울시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는 이상 사자에 대해서만 공소론이 없을 뿐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 이 사건 과정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국제뉴스입니다. 중국 남부 지역에 한 달 넘게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세계 최대 수력 발전댐인 산샤댐이 위험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일축했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대만 매체 타이완 뉴스는 최근 독일에서 활동하는 중국 출신 댐 관련 전문가인 왕웨이러 박사가 산샤댐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뉴스에 따르면 왕 박사는 산샤댐은 지어질 때부터 심각한 설계 착오가 있었다면서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들이 위험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2일에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의 중국건축과학연구원 소속 연구원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말한다. 달아나라라는 내용의 댐 붕괴 경고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온라인상에서 퍼지면서 민심이 흉흉해지기도 했습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만에 하나 산샤댐 붕괴가 현실화할 경우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샤댐은 세계 최대 규모로 길이만 2.3km에 달하고 저수 용량은 390억 톤으로 일본 전체 댐의 담수량과 비슷하고 한국 소양호의 13배에 달합니다. 댐이 무너질 경우 하류 인근에 거주하는 5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물이 하류 대도시인 우한, 상하이 등을 휩쓸 경우 수천만의 수재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 이승주였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라면 마이딘 블랙박스입니다. 마이딘 블랙박스 제공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